오늘은 스피커를 설치하러 현장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강의나 팬사인회를 대관으로 하기 위한 공간인데 크기는 대략 50평 정도 됩니다. 오늘 설치할 음향 장비는 12인치 액티브 스피커 2개와 12채널 음향 콘솔 그리고 무선 마이크 8개입니다. 스피커는 천장에 매달게 되는데 왜 스피커를 벽이나 스탠드로 세우지 않고 천장에 매달게 되는지 작업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설치할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액티브 스피커가 뭔지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 패시브 스피커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브 스피커는 앰프가 스피커에 내장된 스피커고 앰프가 없이 스피커 유닛만 있는 스피커를 패시브 스피커라고 합니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마이크라던가 핸드폰, PC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주 미약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 미약한 신호를 스피커로 바로 넘겨준다면 이렇게 큰 스피커들이 절대 움직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미약한 신호를 이렇게 큰 스피커들이 움직일 수 있게 크게 증폭시켜주는 장치가 앰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앰프를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보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방송실이라던가 창고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을 텐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피커는 앰프 없이는 혼자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앰프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저희 프로오디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액티브 스피커보다 앰프가 따로 있어야 되는 패시브 스피커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액티브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고 이게 뭐가 더 좋다라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설치하는 이 공간은 패시브보다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액티브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액티브 스피커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사용하는 스피커는 앰프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나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혹시 그 스피커가 전기를 꽂아야 켜지나요? 전기가 들어간다면 99.9% 앰프가 스피커 안에 들어가 있는 액티브 스피커입니다. 지금 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하기 전에 설치 위치를 먼저 잡고 있습니다. 스피커는 설치하는 방식이 3가지 정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스피커 스탠드로 세워서 사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벽부형 브라켓을 벽에 고정하고 스피커를 올려놓는 방법, 세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 천장에 스피커를 플라잉하는 방법입니다. 강당이나 강의실은 일반 가정집과 공간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스피커를 듣는 대상자가 되는데 보통은 좌우 간격이나 앞뒤 간격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공간에 무대 스피커를 앞에 하나만 놓으면 앞 두세 줄은 소리가 귀에 꽂힐 정도로 크고 중반부는 그나마 괜찮은데 뒷자리는 목소리가 웅웅거리면서 뭉개집니다. 그러면 불균이란 음악 분포로 인해 자리에 따라 소리가 천차만별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말 명쾌합니다. 스피커를 높은 곳에 설치해서 최대한 음악 분포를 고르게 하는 겁니다. 어느 자리든 스피커까지의 거리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균일한 음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의나 예배, 행사 진행처럼 사람 목소리 전달이 핵심인 공간에서는 천장 설치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또 공간 활용이나 미관적으로도 가장 최선의 방법이 이 스피커를 천장에 플라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천장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지만 가능한 거지 천장이 낮으면 벽부형으로 설치하는 게 그나마 가장 최선입니다. 스피커는 공간이나 목적에 따라 스피커 종류도 다양하고 설치 방법도 정말 다양합니다. 스피커를 천장에 고정해야 되는데 저희는 8인치 이하 작은 스피커들은 핏으로 고정을 하고 8인치가 넘어가게 되면 웬만하면 앵커 볼트로 고정을 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스피커는 무게가 20kg 정도 되는데 안전계수 고려해서 3배로 잡으면 60kg 정도 걸어도 튼튼할 정도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스피커를 좌우에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이쪽 좌측 스피커는 천장에 스티로폼이 150mm 정도 막고 있어서 세트 앙카를 시공 못하고 8분의 3인치 스트롱 앙카로 고정했습니다. 스트롱 앙카도 인장하중이 일반적인 콘크리트 기준에서 1000kg 힘 정도 이상 되고 안전율 4대1 정도 보면 한 개에 250kg 정도 뽑히는 힘을 견디기 때문에 이렇게 스피커 한 개에 앙카 3개를 박으면 사실상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설치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가 스피커에 대해 흥미 있을 만한 내용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12인치 스피커, 8인치 스피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음향을 잘 모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걸 가지고 12인치라고 말하나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 음향하는 사람들은 스피커 사이즈를 가지고 말을 할 때 8인치, 10인치, 12인치 이렇게 말하곤 하는데 이건 스피커의 우퍼 사이즈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스피커들이 기본적으로 2웨이 스피커인데
이건 고음, 저음 두 가지 영역대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유닛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입니다. 그중 저음 부분, 그러니까 우퍼 스피커의 사이즈가 6인치부터 8, 10, 12, 15인치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 오늘 설치되는 이 12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업계 표준이라고 할 정도로 만능인 스피커입니다. 그 이유는 소리에는 주파수라는 게 있는데 고음을 내는 트위터와 저음을 내는 우퍼가 각각 자기가 맡은 주파수 대역의 소리를 내는데 이 두 유닛이 만나는 지점, 크로스오버가 대략 1.5kHz에서 2kHz대 부근입니다. 이 구간은 사람의 목소리가 가장 명확하게 들리는 구간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가수나 강연자의 전달력이 가장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12인치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스피커입니다. 또 12인치는 스테이지 모니터 스피커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모니터 스피커라 함은 관객들이 듣는 스피커가 아니고 무대에 선 사람이 듣는 스피커입니다. 12인치 스피커들은 대부분 생긴 모양이 비대칭으로 생겼는데 그 이유는 바닥이 눕혀서 사용하라고 한쪽이 깎여 있는 모양입니다. 15인치보다는 크기가 작아서 관객들의 시야를 가리지도 않고 10인치보다는 출력이 커서 훨씬 풍부한 성량을 뿜어냅니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천장에 스피커를 걸기 위한 밑작업은 모두 끝났고 이제 스피커를 천장에 매달기만 하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프로용 스피커에는 대부분 스피커를 천장이나 높은 곳에 매달 수 있게 리깅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리깅 포인트는 스피커 윗부분에도 있고 옆에도 있어서 스피커를 수직으로도 설치가 가능하고 눕혀서 가로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스피커 뒷부분 아래에도 리깅 포인트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스피커를 설치하고 뒷부분을 체인으로 들어서 각도를 주기 위함입니다. 스피커 각도를 정하는 것도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정하는 건 아니고 공간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게 됩니다. 스피커는 지향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커버리지 앵글이라는 건 스피커의 유효한 각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건 공간에 맞게 잘 생각하고 각도를 잡아야 됩니다. 스피커는 정면에서 소리를 들을 때 가장 크고 명료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듣는 사람이 옆으로 이동할수록 스피커의 압이 줄어들고 고음역이 점점 안 들리게 되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음향학에서는 조금 더 이걸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정면 기준보다 음압 레벨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지점, 즉 마이너스 6dB로 떨어지는 지점까지의 각도를 그 스피커의 지향각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스피커에서 고음역과 저음역 두 가지의 주파수 대역 소리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음은 파장이 매우 길기 때문에 장애물도 쉽게 넘어가고 주파수 대역이 낮아질수록 스피커의 옆이나 뒤에서도 둥글게 퍼져나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향각을 제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음역은 지향성이 매우 뚜렷합니다. 소리의 파장이 짧아서 장애물에도 잘 걸리고 주파수 대역이 높아질수록 직진성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스피커 정면에서 조금씩만 벗어나도 깨끗하고 선명한 소리가 잘 안 들리게 됩니다. 8인치 이상 크기의 스피커를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하신 뒤에 셀프로 설치하시는 분들을 위한 작은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세워서 사용하게 되는데 천장이 낮거나 디자인 요소 같은 공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눕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눕혀서 설치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스피커 브랜드마다 모델마다 다 다르지만 스피커는 가로 지향각과 세로 지향각이 다른데 가로는 보통 60도에서 110도 정도로 넓은 편이고 세로는 30도에서 60도 정도로 좁습니다. 이 말은 스피커를 그냥 눕혀서 설치해버리면 수평 지향각이 굉장히 좁아지게 되고 수직 지향각이 넓어져서 반사음도 심해지고 음질이 크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눕혀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스피커 전면 그릴을 뜯은 다음에 고음역에 해당하는 트위터 혼을 빼고 이걸 돌려서 다시 설치하신 뒤에 스피커를 눕혀서 설치하시면 스피커의 정상 지향각을 그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피커는 아까 처음에 설치했던 스피커와 천장 높이가 달라서 모두 체인 연결해서 좌우 스피커의 높이, 각도를 모두 맞추고 이제 스피커 설치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케이블 연결 차례입니다. 액티브 스피커라서 전원 케이블과 음향 신호 케이블 두 가지가 연결됩니다. 신호 케이블은 XLR 캐논 타입 밸런스드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음향 시스템에서 기기끼리 신호를 주고받을 때 케이블 내부의 구조와 신호 전송 방식에 따라 크게 밸런스드, 언밸런스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밸런스드 케이블은 신호를 플러스와 마이너스, 접지 세 가닥으로 보내서 노이즈를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케이블이 길어질수록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이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밸런스드 방식이라면 30m, 50m 그 이상도 안정적입니다. 방송실로 이동해서 이제 메인 시스템 세팅 시간입니다. 오늘 세팅할 시스템은 아주 간단합니다. 12채널 음향 콘솔과 무선 마이크는 4채널 세트 2개, 총 8채널입니다. 마이크는 손으로 들고 하는 핸드형 타입과 머리에 차고 하는 헤드셋 타입 두 가지가 있는데 이곳은 8개 마이크 모두 핸드형 타입으로 설치가 됐습니다. 4채널 수신기라서 출력도 4개고 이걸 콘솔 입력 채널에 연결해야 되는데 시중에 판매하는 기성품 케이블들은 길이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이렇게 길이에 맞게 케이블을 재단하고 납땜으로 커넥터를 만들어서 연결을 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마이크 케이블은 한 가닥만 있는 케이블은 아니고 케이블 피복을 벗기면 그 안에 4개의 케이블이 들어있는 멀티 케이블입니다. 마이크 케이블 8가닥을 마이크 수신기와 믹서 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마이크 케이블로 한다면 케이블 8가닥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멀티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4채널 케이블 2가닥만 연결하면 되기에 배선 정리가 깔끔하게 됩니다. 마이크 커넥터는 기본적으로 XLR 캐논 커넥터를 사용합니다. 3핀 규격인데요. 핀 배열을 정확히 알고 작업해야 됩니다. 핀 1번이 그라운드, 핀 2번이 플러스 신호, 핀 3번이 마이너스 신호입니다. 이 순서가 틀리면 극성이 반전되거나 신호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는 무선 마이크는 4채널짜리 무선 마이크인데 4채널이라는 건 수신기 1개에 마이크 4개를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보통 무선 마이크는 1채널, 2채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금액대도 정말 다양합니다. 1채널 기준으로 저렴한 건 10만원부터 30만원대까지 있는데 보통 마트나 학원, 개인들이 사용하기에 좋고 중급형은 30만원에서 80만원대고 보통 강연장이나 회의실, 보컬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고급형은 100만원 이상 가는데 보컬용이나 강당, 대강연장, 행사 같은 곳에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이크들은 무선 주파수 대역이 900MHz 대역인데 UHF 극초단파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주파수라서 어떤 경우에는 한 건물에 여러 곳에서 사용된다면 주파수 혼선이 생겨서 가끔 끊어질 수도 있는 주파수 대역입니다. 근데 TV에 나오는 가수들이 사용하거나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들은 보통 한 개에 기본 300만원에서 비싼 건 1000만원대 무선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 마이크들은 주파수 대역이 400MHz 대역에서 600MHz 대역인데 이 주파수 대역은 전파관리소의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대역입니다. 방송국이나 공연장에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개인은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개인이 사용할 거라면 법인 명의로 허가를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이제 모든 설치가 끝났습니다. 이런 액티브 스피커들은 기본적으로 내장된 DSP에 라이브, 클럽, 스피치용처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프리셋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서 내장된 프리셋을 설정하고 테스트와 기본적인 스피커 튜닝만 하면 작업은 끝입니다. 우선 믹서의 마이크 채널 중 사람 목소리에서 나는 불필요하게 안 나가도 될 100Hz 이하 대역을 컷해줄 수 있는 로우 컷 기능이 있는 채널은 로우 컷을 적용하고 그 다음 마이크 신호가 믹서로 들어오면 게인 스트럭처부터 봐야 합니다. 볼륨은 0dB로 놓고 게인을 올려서 가능한 높은 헤드룸을 확보하면서도 클리핑이 뜨지 않을 정도까지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노이즈를 억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은 이퀄라이저 조정인데 소리의 색깔을 입히는 단계입니다. 아날로그 콘솔은 대부분 고음, 중음, 저음, 3밴드 EQ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울리는 공간이고 마이크를 위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보니 웅웅거리는 저음은 깎아주고 중음과 고음은 중간으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들은 모두 켜서 피드백은 발생하지 않는지 채널 간 간섭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믹서랑 마이크에 라벨링을 해주면 처음 보는 사람이 오더라도 마이크 볼륨을 헤매지 않고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PC를 믹서에 연결해서 음악 테스트를 하면 오늘의 작업도 모두 끝났습니다. 12인치 액티브 스피커 천장 설치, 12채널 음향 콘솔 세팅, 무선 마이크 8채널 주파수 배정과 최종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나가 완성되면 강의하시는 분도 듣는 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다음 현장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